안녕하십니까, 이영돈 PD입니다. 긴급 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드는 의문은 조작이 있었다면 그 몇천 표를 도대체 어떻게 투표함에 넣지란 것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작 주체가 있다면 그들이 노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부정선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 음모론, 아니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표장에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표를 넣지? 경찰과 양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투표함에 표를 넣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모론에 주눅이 들어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 음모론자로 몰릴까봐 두려워 부정선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를 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밝히지 못할까? 또는 선거용 서버나 통합선거의 명부를 공개하지 못할까? 분명 많은 부분들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수의 법칙에 착안한 것은 그것이 바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고 법칙은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은 공중에 있는 모든 질량이 있는 것은 가속도를 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도 법칙입니다. 단지 선거와 같은 사회 현상에 적용할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론조사나 사회과학의 논문들도 대수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관계하는 교수님이 선거에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큰 모집단입니다. 따라서 표본이 클 경우 당일 선거 득표율, 사전선거 관내 득표율, 사전선거 관내 득표율 및 선거구 득표율은 거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학적 공리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실험이나 관찰을 반복할수록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일 선거 득표율과 사전선거 득표율은 1에서 2% 차이 내에서 비슷해야 합니다.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결과라 비슷한 것이 맞습니다. 통계에서 1만 명 이상이면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 투표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그중 약 4만 명 이상이 사전선거에 참여하고 6만 명 이상이 본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그런대로 지켜집니다. 도표를 보시죠. 자, 20대와 21대 총선의 민주당과 통합당의 서울 득표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대만 해도 관내 사전투표하고요. 관내 사전투표, 당일 투표가 비슷합니다. 보이시죠? 53, 58, 3%, 4% 정도 차이 나지만 52,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비슷합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가 46, 당일 투표가 47, 비슷하죠. 근데 21대로 들어가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당일 투표가 민주당이 50인데 관내 사전투표는 63,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65, 무려 13%나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당일 투표가 49인데 관내 사전투표는 36, 13% 차이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34, 12% 정도가, 15%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21대 투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0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대수의 법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근데 21대는 50 당일, 관내 63, 당일 통합당은 49, 36.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은 비슷하고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도 비슷합니다. 송동구 갑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 비슷합니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부터는 대수의 법칙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대수의 법칙인데 이때부터 민주당은 당일 선거에서는 져도 사전 선거에서는 10% 이상 이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의 경우 당일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즉 13% 이상 이기지 못하면 낙선하고 맙니다. 서울 송파구 을 선거구 민주당 최재성 통합당 배현진의 경우를 보시죠. 배현진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당일 투표에서 사전 투표에서 진 것보다 크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배 의원의 경우도 사전 선거에서는 12% 가까이 졌지만 당일에서 15% 이상 크게 이겨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큰 이런 패턴이 서울의 424개 동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24개 동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이런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당일선거를 뺀 득표율이 10% 이상 유지하는 패턴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21대 총선 최종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이는 놀랍게도 민주당이 선거 전 예측한 숫자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선거 직전 민주당 수뇌부가 작성한 총선 광역별 판세는 전국 지역구 163석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는 사전투표 보증값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 당일 선거 결과를 반영했다면 민주당 123석, 미래통합당 124석이 될 겁니다. 한편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중 50명은 당일 선거에서 이기고도 사전 선거에서 져서 낙선했습니다. 만일 이전 선거처럼 대수의 법칙에 따라 당일 선거 득표율에 따랐다면 이들은 모두 당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선거 전략이 부족해서 떨어진 걸까요? 아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님 외부의 어떤 세력이 개입해 억울하게 떨어진 것일까요? 경기도 하남갑 선거구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이용 후보의 승부는 극적입니다. 추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한 곳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사전투표 감일동에서 무려 30%나 많은 표를 얻습니다. 그러나 감일동은 본투표에서는 사전 당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이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나게 몰려가서 추 후보를 찍다가 4.15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골고루 찍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장 입동은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가 6,467명에서 7,179명으로 무려 712명이 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납니다. 보시는 것은 선관위 발표 22대 총선 결과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그러나 만일 대수의 법칙대로 당일 선거의 득표율과 사전선거가 유지됐다면 의석수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민주당 109석, 국민의힘 142석이 됩니다. 혹시 젊은 층이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해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선거 연령별 투표자 수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갑자기 좌로 이동한 것일까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아졌을까?
그러나 통계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주장이 맞게 하려면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득표율이 낮은 지역의 표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 것은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성현 교수의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부정선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통계는 신이 작정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외부의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국통계학계의 최고 학자이시며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권씩 사서 읽었을 통계학 필독서 회귀 분석의 저자입니다. 그런 분이 신을 언급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2022년 대선,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202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2024년 22대 총선 등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에는 신이 민주당에게 국회를 넘겨주시기로 계속 작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한 통계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을 보실까요? 어느 대선보다도 뜨거웠던 2022년 20대 대선.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서울시 당일 사전득표율을 보시죠.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전득표율은 당일보다 10%나 낮습니다. 반면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이 당일보다 10%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호남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호남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56%, 1639만 4815표, 이재명 후보가 47.83%, 1614만 7738표로 격차는 24만 7077표, 득표율로는 1%도 안 되는 0.73%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소 격차입니다. 그러나 사전과 당일을 나누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7.8%나 앞섭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당일 선거에서 1%만 덜 얻었다면 혹은 이재명 후보가 사전선거에서 1%만 더 얻었다면 승부가 바뀌었을 겁니다. 대수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만일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전선거도 당일 선거와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다면 윤석열 후보가 24만 표 차이가 아니라 약 300만 표 차이로 승리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선거에서 이기고 당일 선거에서는 지는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에 윤석열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이기고 사전선거에서 지는 현상이 전국에서 골고루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또다시 대수의 법칙이 극적으로 깨지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선거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던 때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도 꼽히며 관심이 뜨거운 만큼이나 사전투표에도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사전투표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직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당일과 사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었습니다. 까보니까 사전하고 본선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요. 근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더라.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연역적인 물증으로 인한 입증, 예, 이걸 제가 추구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상하긴 한데, 제가 뭐 근거를 확실히 내밀 게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지지층한테. 예? 왜 소송 같은 거 안 하냐. 근데 이거는 했다가 아무도 안 나오면 바보 되잖아요. 선거 무효 소송. 예, 예. 네네. 근데 내가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결과가 사전하고 사후하고 너무 차이 난다. 요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통계를 보면, 통계학에서 보면 사전하고 당일 투표가 사실은 결과치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특히 당일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 결과하고 사전 투표 결과가 비슷한 게 소위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근데 그 22년 선거에서는 당일하고 사전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본선거 이겼죠. 근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23년 보궐선거는 네. 당일하고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만약 이런 선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제일 중요한 선거 있잖아요. 총선 전초전이라고 해서. 네네. 그리고 그렇죠. 제 선거 하나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총선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네네.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네. 만약에 이제 부정을 했다 하면은 수정하고 했겠죠. 근데 제가 이거 제가 현장에서 지켜하는데 입이 떡 부러질 정도로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예, 여론조사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백중세 같은데. 여론조사는 제가 이기거나 빙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나? 라는 건 좀 이상한 거지 제가 뭐 확실히 부정선거다라고 그렇죠, 제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대수의 법칙은 실종됐습니다. 진보계열 정근식 후보가 사전투표 61.9%, 당일 44%로 사전선거에서 무려 17.9%를 더 얻었고, 보수계열 조전의 후보는 당일에서 52%나 얻었는데 사전선거에서는 34.7%밖에 얻지 못해 마이너스 17.4%로 낙선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통계야말로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의 문제는 사전선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구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 밖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6시 정각에 발표되는 출구조사는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의 예측치를 보정해서 나온 겁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갑을 한번 봅시다. 보정된 결과를 가진 출구조사는 40.8, 40.3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실시한 출구조사, 당일 득표율은 전희경 후보가 0.5% 앞섰습니다. 근데 최종 결과는 보정된 출구조사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천안병의 경우는 보정된 결과치 48.0, 39.8, 민주당 후보가 거의 9% 정도 앞서 있거든요. 출구조사는. 근데 당일 득표율은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가 0.1% 앞섭니다. 최종 결과는 보정된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합니다. 사전선거 출구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우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결과를 알 수 없는 방송 3사가 사전투표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몰표를 받아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최종 결과를 쪽집게처럼 정확히 맞춘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방송 3사가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당일 투표 출구조사만을 가지고 저렇게 예측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보니 방송 3사는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자의 인구 통계 자료를 건네받아 사전선거 여론조사와 함께 예측치를 만들고 이를 보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정이란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초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대선을 볼까요? 당일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51.9%, 이 후보는 44.1%로 윤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섭니다. 그러나 방송사가 공개한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8.4%, 이 후보는 47.8%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종 결과와 비슷합니다. 사전선거 결과치를 보정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일 선거 결과와 사전선거 결과가 비슷해야 한다는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 겁니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의 보정을 통해 부풀려진 사전투표 수가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금, 토, 일 3일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재자 투표로 이를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 토, 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동욱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논의가 이제야 시작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전선거제는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투표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의혹만 키워왔습니다. 사전투표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 답변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하느라 뒷부분이 자막도 그렇고 립싱크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제 클로징을 뒤에 붙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편 완성본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조직적인 선거 부정에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는 이영도 PD @ proton.me로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이번 취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의혹들을 접했습니다. 믿기 힘든 의혹도 있었고 거대한 구조의 구체적인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성격의 통계학 법칙으로 의문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의혹의 열쇠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용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선관위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고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나서지 않는 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십시오. 이 총체적 혼란은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그 뒤에 숨은 선관위의 불법, 부패, 부실한 선거관리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과 갈등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법 뒤에 숨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2028년 4월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제23대 총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22대보다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통계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의혹도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선거 의혹에 휘청거리기를 원하십니까?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합쳐진 종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일 때는 종이 양옆으로 떨어집니다. 서울과 인천 20대는 정상, 21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와 강원도 마찬가지 투표수 조작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라도 지방은 양선거가 정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 22대 총선은 전국에서 20%의 격차를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 을은 국힘이나 민주나 사전 당일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대수의 법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20대 대선도 윤석열 후보는 사전이 당일보다 10% 낮고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10% 높습니다. 강남구병 총선 결과의 변칙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칙이 없을 때 사전투표 예상 득표율이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득표율을 보면 약 15.5%포인트가 고동진 예상 득표율에서 감소하고 약 15.9%포인트가 박경미 득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큰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각 동마다 랜덤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당을은 멋진 통계적 변칙을 보여줍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취재기간 전 무척 바빴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가 만나니라고. 나름대로 이들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올인을 했습니다. 섭수가 없지요. 지금도 유행이에요. 선거에 소송하면 오르거든요. 국제 표준도 있고요. 약속한 3월 1일 밤 9시. 그러나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도 PD입니다. 원래 9시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기술적인 오류가 생겨서 11시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여기서 잠자면서 제품 못 걸린 거입니다. 그러나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걱정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1편이 공개되고 조회수 급증. 백만 돌파.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이 퍼지고 있는데 허위 정보가 유튜브와 같은 그런 국내에서는 거의 12시간 내에 조치가 취하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잘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속 처리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자 저희 영상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사전선거 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신 분들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이 작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박성현 교수의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불가능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불가능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저런 통계가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그 의문은 한 선관위 내부자에 의해 풀렸습니다. 선관위 서버 운영에 대한 결정적 제보.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의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리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해버립니다. 선관위에 남아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따로 뭐 선거망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버를 리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나 책상 리스하고 틀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서버는 리스를 한번 해버리면은 거의 리스 값이 반값이나 반값 이상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선거하면 한 3개월 리스를 해야 될 텐데, 선관위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때 리스 하는 것도 이상,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갔죠. 그러니까 리스를 하면은 나중에 아마 서버는 돌려주고 그 하드웨어를 빼서 보관을 몇 년인가 할 텐데, 나중에 예를 들어 서버 수색을 한다든가, 이래도 안 나오겠죠. 이제 하드웨어를 찾지 않으면은. 서버를 깠을 때 서버는 제가 보기에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관된 서버 어느 정도 보관되는지 보관된 서버를 까봤자 글쎄요 다 서버랑 지금 나온 숫자랑은 맞춰놨을 텐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런 하지도 못하지만 혹시 했다고 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내부적으로 조력을 하지 않으면 조력해주지 않으면은. 근데 압수수색하면 법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때는 내놓지 않을까요? 그걸 안 내놓을 수는 없을 건데. 글쎄요, 그거는 100%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기가 훨씬 용이 실제로 서버 자체보다는 하드웨어를 보관하면은, 회귀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하드웨어 자체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미 했겠죠. 서버 까란 단어가 일상이 되어갈 때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서버를 리스하고 중요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선관위가 의심스러운 게 왜 보안 관제를 선거에 임박해서 안 하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아무래도 선관위의 보안 관제 인력을 임시로 파견 요청받는데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여기 보면은 선관위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국에서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그중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은 선거관리 1국사나 선거 2, 선거 3위 투개표와 사전선거를 관장합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기무사에서 전산실장을 지낸 장재현 박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외부와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한 명. 왜요? 딱 한 명만. 네.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인데 부르니까 이제 사무관이잖아요. 그래 너가 이제 수사관이 당신 장 박사 사기 쳤나 하니까 답을 뭐라 했냐? 이거 소리 다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수사관님 제가 사기요. 저는 컴퓨터 고장나면 고치는 애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사관은 그렇지. 네 고장나면 고친다고? 알았어 가. 그게 혐의 없음으로 끝낸 거예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들은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투표관리인 도장이 당일 선거와는 달리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투표용지를 위조하기 쉬워진 것입니다. 당일 투표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웬일인지 관리 규칙을 만들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인쇄에 대한 규정을 인정합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선관위 청인과 투표관리관 직인을 도용해서 위조 투표 용지의 인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불가능한 통계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10%포인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때 서버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가 끝난 후 하드웨어를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본 서버에는 적용하는 보안 관제를 리스한 서버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침투해 서버를 조작하기 쉽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도대체 선거 때 더 강화해야 할 보안 관제를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선관위는 문을 열어주고 외부의 특정 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선관위 내부 제보자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그런데 조작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합니다. 외진 공장 한 켠에 쌓여있는 박스들.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전화선이 연결되고 USB 포트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기도 선명합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당 당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폐기된 것입니다. 2017년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한 요청서를 입수했습니다. 분류기가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유무선과 블루투스 등 외부 통신 기능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캐너를 통해 투표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섞여 복잡합니다.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각 당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분해 400장까지 읽어냅니다. 과연 오류 없이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기록을 할까요? 공주 부여 선거구 개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 정직석 후보의 대결. 앞서가던 박 후보가 노트북을 껐다 켜자 역전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기계 이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시청자가 당시 만든 영상입니다. 사전투표 개표기의 오류일까 조작일까 뒤바뀐 선거 결과 2020년 총선 당일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자동 분류기로 막 개표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결과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80표,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80표로 1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어딜 가든 100표씩 차이 나네. 투표지 좀 같이 봅시다. 개표 참관인들의 거센 항의에 선관위 직원들은 할 수 없이 개표한 투표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2번으로 찍은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1번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섞여 있잖아요. 재개표예요. 결국 다시 재개표하기로 하자 선관위 직원은 투개표기를 껐다 켜서 리부팅 시켰습니다. 개표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재개표를 하자 결과는 1번 159표, 2번 170표로 2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자동 개표기가 잠깐의 기계 오류로 잘못 분류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다른 설정값이 입력되어 있었고 기계는 제대로 작동한 것일까요? 똑같은 예비 기계가 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비를 두거든요.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할게요. 기계에 봐주세요. 저보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전자개표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개표기하고 선거 서버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 우리 선거처럼 이렇게 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예, 결국은 뭐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고 그 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만약에 뭐 국내에서 하면은 물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몇 명이 순간이 사람들이 관여는 못할 테고 그 실력이 안 될 테고 외부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국내에 그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들어갔다면은 소문이 날 텐데 중국에서 텐센트나 이런 데서 프로그래머가 그걸 딴다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VPN, 그리고 VPN이라고 하면 가상스말이라고 해갖고 뭐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임시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글쎄요, 보안이 안 되니까 뭐 다 외부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뭐
서버의 접근도 쉬울 테고, 그 다음에 이미지, 대표기에서 투표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뭐 5장 돌아가면 5장 막 카피하면서 그게 이제 본서버에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 뭐 5장인데 10장으로 카피를 하는 거는 그건 엄청 쉬워서, 찍히는 이미지는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찍혀 나오는 이미지와 합계는 서버에 저장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테이블의 전자계피기의 총합이 어디서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서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계표기에서 돌아갈 때 카운트가 되고 그러면 그게 서버에 이제 넘어갈 때는 그게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카피를 예를 들어 뭐 5를 10으로 카피하면서 숫자도 10으로 넣을 수 있죠. 그 개표기에서 임시 구성 서버로 갈 때 VPN으로 연결됐다고 할 때 그거를 VPN이라고 하더라도 뭐 들어와서 조작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거는 뭐 프로그램상으로 이미 돼 있고, 프로그램이 뭐 여러 가지 1번이든 2번이든 뭐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1번으로 돌릴 건지 2번으로 돌릴 건지 3번으로 돌릴 건지 이것도 뭐 쉬울 테고요. 뭐 나중에 외부에서 서버에 접근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수정하거나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의심되는 게 왜 서버에 보안 관제 인력을 포함을 안 시킬까? 관제 인력을 포함시키면 어쨌든 관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안 관제를 안 한 상태에서 뭐 중국에서 연결해서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하죠. 보안 관제가 있다고 해갖고 뭐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발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용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를 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LG U+가 채택이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활용을 위한 선거 전용 통신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제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사전투표소 약 3,500개 중 700개소에 대한 무선 통신망 구축 운영과 상용망과 분리된 선거 전용 무선 통신망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LG U+가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는 전 세계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 문제로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 겁니다. Huawei is back in the news for its backdoors, but this time we're not talking about devices. The Chinese tech giant is now building a backdoor of a different kind. 미국의 압박으로 국내에선 LG U+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산 화웨이 시스템으로 이미 5G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5G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설비 투자에 힘쓰고 있는 LG U+. 대표기 프로그램을 할 테고, 그게 이제 노트북에서 서버로 연결되겠죠. 네. 서버든 뭐 그런 식이고, 결표기는 하드웨어일 테고, 그 다음에 하웨이나 뭐 텐센트가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하웨이망은 이제 뭐 하웨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뭐 지네들이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 조작이 가능할 테고, 망을 뭐 KT망, LG망, 그 다음에 SKT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3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웨이 네트워크를 쓰는 건 LG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KT나 SKT는 뭐 하웨이망을 제가 알기로는 안 쓰고 글쎄 다른 걸 국내 걸 쓰든지 외국 걸 쓰든지 그럴 텐데, 네. 그때 만약에 승단이가 LG망을 썼다면은 그러니까 하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렇죠.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LG망을 썼다면 더 의심스럽죠, 이제. 제보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입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선관위의 온갖 비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불법이 자행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언어와 지혜복권적 장막 뒤에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진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함께 모든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오불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선관위가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의 시작은 불가능한 신만이 할 수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결과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도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0.00000000155%입니다. 즉 이런 차이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지금 당장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확률은 외부 개입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부 개입 가능성을 선관위 내부 제보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답은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 나아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서버를 포렌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분리한 하드웨어를 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와 통합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명부속의 사전선거 투표자들의 투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남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제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개표는 대만식으로 철저히 수개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일치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투개표 과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투개표 과정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만은 투개표 시스템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장은 곧바로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손으로 직접 처리됩니다.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